도대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혹시 일은 안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일도 많아지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다 해내니? 라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합니다. 저 역시 매일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유튜브도 찍으며 바쁜 일정을 보내는데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시간이 모자라서 답답하고 많은 일에 치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조금씩 저만의 방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번아웃 없이도 이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되었고 성취감과 건강 모두 놓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성취감을 잃지 않는지 그 방법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4가지 방법은 누구든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파이어 앤 포켓이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멀티스태킹을 피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수면, 운동, 식습관 같은 기본 생활 습관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일로 연결해 번아웃을 방지하는 것, 즉 덕업일치인데요. 이제 하나씩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여유롭게 성취감 있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파이어 앤 포켓이라는 접근법입니다. 혹시 항공 덕후분들께서는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AIM-120 알람이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전투기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자체 레이더를 통해 목표를 추적하여 격추할 수 있는데 이를 파이어 앤 포켓 기능이라고 합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면 계속해서 목표를 주시할 필요 없이 미사일이 스스로 목표를 찾아가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일할 때에도 이와 비슷한 파이어 앤 포켓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사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부지런하다 보니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직원들의 자율성을 잃게 만듭니다. 그 결과로 상사 자신은 할 일이 쌓이고 직원들은 자율성을 통해 얻는 효능감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조직은 성장하기 힘들고 보고를 위한 보고, 회의를 위한 회의 같은 가짜 노동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매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일을 할 때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업무와 분야가 필요하고 모든 부분을 제가 직접 다 관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관여하고 있는 매장을 예를 들어 보자면 주방에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과 고객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 각자 전문 분야를 존중하고 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또한 모든 요리나 서비스 방법을 완벽하게 익히기는 어렵기 때문에 방향만 제시한 뒤 각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의 목표는 고객과의 신뢰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일관된 서비스 품질과 뛰어난 음식 맛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각자의 독창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진심 어린 노력이 모여야 하며 이를 통해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중대한 실수나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직접 개입해 수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가운데 전체적인 업무를 더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분담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제가 생각한 파이어 앤 포켓은 많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스스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분담하고 일을 맡긴 사람을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이 많을 때, 특히 가게 운영이나 행정 업무가 쌓일 때 멀티태스킹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멀티태스킹을 피하고 그날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한 가지씩 처리하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소규모 업장 같은 경우에는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고객 응대, 재고 관리, 주문 처리, 청소까지 동시에 여러 업무가 몰리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 일을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집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한 마일스톤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마일스톤을 설정해 그날의 목표를 명확히 하다 보면 무엇부터 처리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이를 통해 가장 급한 일부터 차근차근 처리할 수 있고 각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놓으면 집중력이 더 높아지고 업무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듭니다. 또한 저는 잠시 일에서 벗어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가볍게 움직이며 리플리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포모도로 타이머를 이용해 25분 동안 한 가지 업무에 몰입하고 5분 휴식하는 방식을 활용해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고 나면 머릿속에서도 정리가 됩니다. 완료한 일은 머릿속에서 지우고 다음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은 주의력과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정보를 거르는 능력까지 저하시킨다고 하니 멀티태스킹보다는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모노태스킹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마일스톤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세우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처리하다 보면 가게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업무에 대한 집중력도 높아지며 삶의 질의 향상도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는 수면, 운동, 식습관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이 많아지면 잠을 줄이거나 늦게까지 일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수면 부족은 오히려 집중력과 인지 기능을 떨어뜨려 일의 성과를 해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키고 이는 우울감과 불안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번아웃을 피하기 위해 수면은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일이 많아질수록 수면 시간을 더 엄격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시청이나 술자리를 줄이더라도 잠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창 바쁠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잘 해내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잠을 사수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성과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얼마나 자야 충분할까요? 많은 연구에서 하루에 8시간 수면을 권장하지만 개인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 역시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 수면 시간은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낮잠이나 휴식을 통해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체 리듬을 존중하고 졸릴 때 충분히 쉬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억지로 졸음을 참아가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을 참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버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해롭고 집중력과 작업 효율을 저하시킵니다. 졸리면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하고 필요한 만큼 충분히 자는 것이 궁극적으로 성과와 건강을 모두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은 덕업일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연결하면 일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도파민을 얻어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장사 트레이너이자 창업 컨설턴트로 일하는 것 역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덕업일치를 통해 일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내 삶의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을 누구보다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덕업일치는 단순히 취미를 일로 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저의 망한 경험과 힘든 상황을 이겨낸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창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고민과 시행착오에 대해 알고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공감을 바탕으로 상담을 하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상대방의 고민이 해소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순간이 쌓일수록 번아웃 없이 지속적인 동기를 유지할 수 있고 일이 지치게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 다른 예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함께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 해결하는 과정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가게에는 메뉴 구성부터 고객 관리, 운영 방식까지 작은 부분에서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때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저는 이 일이 단순한 상담이나 컨설팅 이상의 의미로 다가옴을 느낍니다. 마치 내가 그 가게의 일부가 되어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랄까요? 덕업일치를 통해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이 아닌 함께 성공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고백하자면 몇 년 전까지 저는 빚을 갚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빚을 모두 청산하고도 한참이 지나 진정으로 제 문제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그들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이구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저처럼 시간 관리의 어려움이나 삶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좌절을 겪으며 돈을 벌어가던 시간은 물론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또다시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었죠. 실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으면 그 다음 단계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 다음 단계를 기약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실패를 겪은 감정은 누구나 비슷합니다. 아프고 쓰리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주체는 오직 나 자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게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실패,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여러분의 진정한 성장을 위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실패는 과정, 성공은 결과, 실과성결, 장사천재의 습관 구재윤이었습니다.